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는요, 한의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분들은 한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음이니 양이니 하는 말들을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오면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지금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서양 문화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전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음양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전에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역을 모두 보셨기 때문에 의학 내에서 음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의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 음양이란 말을 그냥 용어로는 들었지만 우리 동양 문화 전체 속에서 이해하고 배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식이니까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하면 참으로 어려운 경우에 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주저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나, 설명을 안 해주려고 하나, 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운 말로 음이 허하다, 양이 허하다, 신장의 음이 허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한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잘못될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다른 분들이 쉽게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 못 하시냐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역사적으로는 적지 않은 명의들이 주역을 모르고는 의학을 논하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음양사상은 동양사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학 내에서 음양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의학에서 양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그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unc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장의 양기라고 한다면요, 신장의 기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이것도 참 애매하지만 비슷하지만 애매한 겁니다. 우리가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다면 신장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당연히 열이 나겠죠. 따라서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신장이 하해야 할 기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열기도 떨어져서 그 신장에 있는 허리 부분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게 되겠죠. 신장은 우리의 생식기관, 즉 성기능을 담당하므로 만약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신장이 담당하는 성기능도 떨어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신장이 담당하는 기관, 그 부위 등이 차가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와 성기, 자궁 등의 어떤 차가운 기운을 느끼면서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그 신장의 기능성과 열은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 이 펑션과 이 열을 같이 생각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음도 참 이게 설명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의학에서 음은 주로 물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 말하자면 materiality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장의 음이 약하다. 그럼 신장의 물질성이 펑션이 약한 게 아니라 신장의 물질성이 약하겠다. 즉 우리 현대언어로 저희들은 그냥 신장의 음이 약하다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현대언어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서양 용어거든요. 영양성. 이것도 서양의 용어죠. 영양성 부족. 그럼 또 사실 완전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몸의 물질성, 즉 영양성을 띠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혈액, 수액, 진액,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가 그 중심에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모두 물에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물질성은 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남자가 과도한 성행위를 통하여 사정을 과도하게 하여 정액을 과도하게 배출하게 되거나 또는 여자분이 자궁출혈이 과도하게 있었다면 당연히 신장의 음이 상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신장의 음이 허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은 기능성을, 음은 물질성을 나타내므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존재인 기와 혈을 각각 양과 음으로 대립해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즉 기는 돌아다니고 활발하고 기능을 기능 속에서 나오니까요. 활동 속에서 나오니까요. 따라서 기는 양이라고 하고요. 혈은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요. 체피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위기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아온 기운이죠.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못 들도록. 다른 말로는 뭐 외부 서양의 용어로는 오로라라고 할까요? 그런 기운들이 우리 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표를 고밀하게 아주 쫙 빈틈없이 체표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이런 기운을 위기라고 합니다. 한약에서는. 또 우리 몸의 혈관화를 돌아다니면서 전신에 물질성을 공급해 주는 것을 그걸 영기라고 합니다. 기자가 같이 썼지만요. 이 두 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중 위기를 남자와 같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기구한다고 합니다. 즉 아침 해가 뜨면서 아침이 되면 스물스물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신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돼갖고 해가 지면 스물스물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꼭 마치도 우리 인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랑 기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고요. 영기는 집안에서 모든 물질성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음이라고 이렇게 한약에서는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선 크게 양은 기능 또는 불의 성질 같은 따뜻함, 음은 물질성, 또 물의 성질과 또 차가움을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면 한의원에 가셔서 신장에 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신장에 내가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도한 신장의 사용으로 인해서 방사나 무슨 또는 하열이나 등으로 통해서 신장에 물질성이 많이 떨어졌구나. 꼭 피가 부족하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한의학을 접근하는 데 쉽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기능과 물질성에 관해서 음과 양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의학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몸을 마음과 몸으로 나눈다면요. 어떤 것이 양이고 음이 되겠습니까?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이 무엇인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내일은 음과 양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